왜 법의학을 하려고 하나? 의대 본과 4학년 가을 졸업을 앞두고 면접을 볼 때였다. 교수님의 질문에 나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다. 모든 의사들이 사람을 살리려 하지만 저는 이미 사망한 사람을 통해 놓친 것이 무엇일까를 되짚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의 법의학의 시작이었다. 법의학자로서 죽음을 마주하기 전 고인의 삶에 대한 보고서를 먼저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느낀 것들을 기록했다. 세상에는 애써 기억해야 하는 죽음, 반드시 전해야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간 죽음, 피할 수 있었던 죽음들이 있기 때문이다. 1. 삶의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의사. 부검은 총책임자인 나를 포함해 임상병리사와 조교, 장례 지도사까지 4명이 한 팀이 되어 진행된다. 이번 시신은 물에 빠져 죽은 채 발견됐다. 물에 빠지기 전에 사망했는지, 물에 빠져서 사망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남성에게서 타살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아마도 실수로 물에 빠졌거나 스스로 물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검이 끝나면 수사관과 유족들에게 1차 부검 소견을 전달한다. 사인은 익사로 판단되며 타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없습니다. 법의학자는 부검을 통해 한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떠나는 길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고인을 대신해 변호를 해주기도 한다. 한 번은 뇌출혈로 사망한 아이가 부검실에 왔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혼자 놀다가 떨어졌다고 진술했지만 아이의 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나는 부검 후 수사관들에게 아동학대를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알렸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죽은 사람은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보여줄 기회가 한 번밖에 남지 않았기에 더욱 절실하다. 삶의 마지막 순간 그들을 들여다보는 의사, 법정에서 그들의 억울함을 밝혀줄 증언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법의학자의 역할이다. 2. 이별을 견뎌내는 방법. 법의학자는 굳이 유족들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나는 부검 후 유족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려 한다. 그제야 의사로서 소임을 완수했다고 느낀다. 가족들이 죽음의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하기에 면담 시 녹음도 하시라고 권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말씀드린다. 하루는 어떤 노부부가 찾아오셨는데 내 기억에는 없는 분들이었다. 그분들의 사연은 이랬다. 2년 전에 젊은 딸이 집에서 사망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시신을 보니 부검하지 않아도 타인이 개입했다는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부검이 필요 없다는 소견을 적시한 시체 검안서를 떼어드렸다.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에 부부는 주저앉고 말았다. 한동안 시리에 빠져있던 아버지는 이제는 일어나야겠다고 결심하고 아내를 설득했다고 한다. 우리 도토리를 줍시다. 그 도토리로 묵을 쑤어서 우리 딸을 부검하지 않고 곱게 보내준 그분께 가져다 드립시다. 부부는 2년 동안 함께 산에 올랐고 주운 도토리로 정말로 묵을 쑤어 가지고 오셨다. 매일 산에 오르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얼마나 많은 그리움과 아픔이 오고 갔을까. 그런 시간을 지나온 후에야 비로소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인을 보낼 용기를 냈던 것이다. 이별의 슬픔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그것이 애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가족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어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으로 나만의 애도를 한다. 3.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죽음. 1995년 6월 29일,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대형 참사였다. 대형 참사에 꼭 필요한 인력이 바로 법의학자다. 대형 참사의 경우 시신의 외형이 훼손된 경우가 많아 육안으로는 신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신낭에 담겨 국과수에 도착했다. 특히나 처참했던 것은 시신낭에 담긴 시신이 한 사람의 것인지 여러 사람의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 후에도 대형 참사는 계속됐다. 그 중에서도 화재는 신원을 밝혀줄 옷과 유류품이 모두 탔을 가능성이 크기에 더욱 조바심이 난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은 불이 번지기 시작하자 승객들이 모두 열차 뒤쪽으로 이동해서 시신들이 마구 뒤엉켜 있었다.
아주 작은 조각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중을 기했다. 실종자 6명을 제외하고 사망자 전원의 신원을 밝혀 유가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할 수 있었다. 얼마 전 공무원 교육에 강연을 하러 갔다. 강연이 끝난 뒤 한 분이 한참 머뭇거리다가 말을 걸어왔다. 제가 비겁한 거죠?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거죠? 알고 보니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의 생존자였다. 다른 희생자들을 두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죄의식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 아무 말도 못하겠기에 그분을 껴안고 등을 토닥여드렸다. 아니에요. 그 당시 1079호는 상황 대처도 잘했고 덕분에 많은 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우리 몫을 하면 돼요. 연신 눈물을 훔치며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부검이 한 사람의 사인을 밝히는 데서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생각했다. 어떤 죽음이든 곱씹어 보면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원인이 있다. 이것을 찾아내 해결한다면 많은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전북대 의대 교수로 임용되고 전북대 병원의 법의료실을 만들었고 우리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을 검토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그 길목에 작은 걸림돌 하나라도 놓아주는 것.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까지 법의학자가 해야 할 일이다. 법의학자가 수천의 인생을 마주하며 깨달은 삶의 철학.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